여러분, 서브할 때 임팩트가 딱 하고 맞는 기분 정말 좋지 않나요? 특히 서브 에이스라도 들어가면 나이스를 외치면서 하루 종일 게임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잘 들어가는 서브가 언제나 유지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어제와 같은 힘과 똑같은 스피드로 스윙을 했는데 어느 날은 공이 힘없이 네트를 넘지 못하거나 사이드로 빠지면서 서브 속도가 확 떨어지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매번 파워가 다른 우리의 서브, 어디서부터 비롯된 문제일까요? 그건 바로 팔꿈치 위치가 일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팔꿈치 위치가 매번 달라지면 몸의 회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공에 실리는 힘이 불안정해집니다. 그 결과 서브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거나 속도가 줄어들어 상대방에게 매번 리턴을 두드려 맞아야 하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서브가 일정해지는 동시에 파워가 순식간에 확 달라질 수 있는 팔꿈치 위치 잡는 비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추가로 팔꿈치를 올바르게 던지는 동작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영상만 잘 이해하고 나면 더 강하고 빠른 서브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 테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서브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는 팔꿈치의 위치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팔꿈치가 몸의 타격 쪽, 즉 몸의 바깥쪽에 위치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꿈치가 밖으로 나가면 상체 회전을 제대로 할 공간이 부족해지고 자연스럽게 서브의 파워와 정확도도 떨어지게 되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스탠스, 발의 위치와 자세에 있습니다. 서브를 어려워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거의 오픈 스탠스로 자세를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팔꿈치가 당연히 몸 바깥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는 라켓이 트로피 포지션으로 올라갈 때 팔꿈치의 잘못된 위치를 유도하게 되죠. 그래서 팔꿈치 위치를 교정하는 방법은 팔꿈치 자체보다는 스탠스만 바꿔줘도 금방 해결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발 위치를 먼저 조정해 보겠습니다. 핀포인트 스탠스든 플랫폼 스탠스든 항상 뒷발은 앞발 뒤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몸 뒤쪽에 더 가까워지고 상체 회전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서브로딩 단계에서 팔꿈치를 중립 위치에 두는 방법입니다. 이건 남녀 선수들 상관없이 대부분 ATP 프로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중립 위치라는 것은 팔꿈치가 몸의 중앙에 위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약 팔꿈치가 너무 안쪽으로 위치하면 라켓이 측면으로 움직이면서 의도하지 않은 슬라이스성 서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너무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 라켓이 충분하게 내려가지 않아 파워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팔꿈치를 중립 위치에 두기만 하면 서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파워도 더 잘 실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서브 연습할 때 카메라를 활용해 자신의 팔꿈치 위치를 확인해보면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팔꿈치가 너무 뒤로 가거나 몸 바깥쪽으로 나가 있다면 약간 중립 위치로 조정해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서브의 질이 순식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팔꿈치만 제대로 올려놓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연습해보시면 여러분의 서브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팔꿈치의 위치를 제대로 잡더라도 서브 스윙이 적절하게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보자나 중급자분들 중에는 팔꿈치를 너무 앞으로 내밀거나 공을 하늘로 던지듯이 팔을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공에 제대로 된 힘을 전달할 수 없고 서브의 속도와 정확도도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 좋은 서버들은 라켓을 마치 코트 아래로 던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는데요. 똑같이 던지듯이 스윙을 해도 이런 차이를 만드는 이유는 바로 팔꿈치 각도에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팔꿈치를 무작정 위로 던져야 한다는 잘못된 조언을 듣고 이를 시도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공을 코트 반대편으로 빠르게 보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팔꿈치는 단순히 위로 던지는 게 아니라 45도 각도로 올려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렇게 해야 공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에너지가 정확히 전달되고 서브 스윙 시 자연스러운 아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여러분 체형에 맞는 트로피 포지션을 잡아야 합니다. 트로피 자세는 팔꿈치가 어깨와 일직선에 놓이고 라켓은 머리 옆에 위치한 자세를 말하는데요. 이 자세가 만들어져야 자연스럽게 팔꿈치를 45도 각도로 던질 수 있게 되고 공을 치기 좋은 위치에서 스윙할 수 있습니다. 마치 활시위를 당긴 후 화살을 쏘듯이 팔꿈치를 올리면서 힘을 집중시키면 그 느낌을 이해하실 수 있죠. 두 번째는 팔꿈치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팔꿈치를 단순히 앞으로만 내미는 대신 45도 각도로 올리면서 약간 회전시켜 공에 에너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공을 던질 때처럼 팔꿈치를 45도 각도로 던지는 연습을 먼저 해보세요. 그런 다음 라켓을 쥔 상태에서도 같은 느낌을 유지하도록 노력해보는 거죠.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서브 파워가 눈에 띄게 향상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서브에서 중요한 것은 복잡한 기술보다도 올바른 팔꿈치 사용법입니다.
팔꿈치를 45도 각도로 올리는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서브 파워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팔꿈치 위치 잡는 방법과 45도로 던지는 느낌을 한 번에 연습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연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건 라켓 2개뿐입니다. 한 손에 주력 라켓을, 다른 손에 보조 라켓을 잡고 시작합니다. 보조 라켓의 끝을 오른쪽 팔꿈치 안쪽에 살짝 걸쳐줍니다. 이때 팔은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를 유지하고 라켓 끝은 몸의 바깥쪽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 몸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천천히 회전해 봅니다. 이때 반드시 팔꿈치를 고정한 상태에서 움직여야 하죠. 손목을 사용하지 말고 팔꿈치만 그대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라켓이 머리 위를 넘어갈 때까지 팔꿈치가 제자리를 지키도록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팔꿈치가 지나치게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게 되어 서브 시 자연스럽고 강력한 힘을 전달할 수 있죠. 다음은 테니스 공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공을 잡을 때 공의 글씨가 여러분 쪽을 바라보도록 해줍니다. 이제 공을 팔꿈치 쪽으로 살짝 던져 넣듯이 움직여 봅니다. 이때도 팔꿈치를 고정하는 게 핵심이에요. 팔꿈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공의 글씨가 다시 여러분 얼굴 쪽을 향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공이 머리를 지나가면 그때 팔꿈치로 리드하면서 동작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목을 사용하지 않고 팔꿈치의 움직임에만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올바른 서브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진짜 서브를 해볼 차례입니다. 하프 서브 포지션에서 시작해 앞서 배운 대로 팔꿈치를 고정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연스럽게 움직여줍니다. 라켓이 머리를 지나간 후에만 팔꿈치를 리드하면서 스윙을 마무리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서브가 한결 부드러워지고 라켓 드롭이 훨씬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이 서브가 흔들릴 때마다 내 팔꿈치 지금 제자리에 있나? 라고 스스로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팔꿈치의 위치를 신경 쓰게 되고 결과적으로 서브의 파워와 정확도가 훨씬 좋아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서브 시 팔꿈치 위치의 중요성과 이를 통해 서브의 파워를 단숨에 확 높이는 방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팔꿈치를 올바른 위치에 두는 것만으로도 서브의 파워는 물론 안정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사실 새롭게 느껴지셨을 건데요. 특히 팔꿈치를 45도 각도로 던지는 동작을 통해 라켓 드롭을 극대화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셨으니 당장 코트로 나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도 게임할 때마다 에이스가 5개 이상 나오는 멋진 서브를 장착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번 영상과 같이 테니스 실력을 가장 빠르게 올리는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다면 절대 놓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누구나 테니스 스카치는 그날까지 스카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